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7.5평 경의선 책거리로 돌아온 예쁜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짜잔, 만화책입니다. 준이 오빠. 네, 부제는 음악으로 소통하는 발달장애 청년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요. 김금숙 작가의 만화책이에요. 김금숙 작가는 들어보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슬 4.3 제주 4.3 항쟁을 다룬 지슬이라는 이제 만화책이 조금 많이 알려져 있었던 것 같고, 또 일본 위안부 문제를 다룬 풀이라는 책도 많이 좀 회자됐었고, 이 책은 우연하게 발견을 했는데, 그러니까 신간은 아니더라고요. 우연히 이제 옛날에 사랑하는 이제 분들이 이제 책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필요한 책들을 신청을 해주시면서 리스트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이 책은 몰랐는데 해서 신간인 줄 알고 저도 나도 한번 봐봐야지 하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신간은 아니어서 신간이 아니었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보고 싶었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어저께 올려드린 네, 휠체어 탄, 자꾸 르자를 붙이네. 휠체어 탄 소녀를 위한 동화는 없다. 이 책을 봐서 그런지 약간 읽고 싶어졌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책을 쓰고 그린 김금숙 작가 누구냐? 한번 봐야죠.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고장. 이렇게 지역을 표현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흥에서 태어났다. 제주 4.3 이야기 지슬,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이야기 풀 등 굵직한 역사 만화를 그려왔다. 앙골렘 국제만화 페스티벌에서 단편 비밀로 주목받았으며 단편 미자 언니로 제14회 대한민국 창작만화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2012년부터 유럽과 한국에서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지슬, 풀 외에도 자전적 만화 아버지의 노래와 어린이 만화 꼬갱이, 1에서 3권 등을 펴냈으며 그림책, 애기 해녀 옥랑이, 미역다로 독도가요, 할아버지와 보낸 하루와 여러 어린 책을 쓰고 그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의 뒷표지로 가면 추천사에서 따온 글들이 실려 있네요. 카피는 음악으로 세상에 말 건네는 순수 청년 최준, 그리고 오늘도 세상의 편견과 싸우는 장애인 가족들의 가려진 이야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성별, 가치관, 직업, 인종의 차별을 다름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날이 오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닐까?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간절함을 담아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준이 오빠, 준이 누나, 준이 동생들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라고 주식회사 동구밭 대표 노준호 대표님이 추천글을 써주셨고요. 음악 감독인 장재호 감독은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최준은 준이 오빠의 플레임이 최준이에요. 최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고 넓은 소리의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피아노와 노래를 마치 통역기처럼 쓰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과연 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의 귀를 열게 해준 준이에게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은 지금 이 순간 그의 부처님과도 같은 얼굴이 다시 떠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화는 글쎄요. 그러니까 판소리와 피아노를 그러니까 음악으로 세상을 읽는 발달장애 준이 오빠가 이제 주인공이고 그의 가족들이 이제 그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면서 만나는 세상, 예, 막 차별도 받고 막 이렇게 힘겨워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막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왜 그 영화 굿윌 헌팅이었나요? 그 알고 보니 수학 천재 자폐아였는데 알고 보니 수학 천재.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감명을 주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막 이랬었던 그런 어떤 장애인, 뭐 자폐아, 뭐 이런 친구들에 대한 영화나 서사들이 사실은 의외로 좀 많이 이렇게 읽히거나 보여졌던 것 같아서 이 음악 천재라고 해야 되나요? 음악으로 소통하는 이 준이 오빠 같은 경우에 이야기가 저는 생각보다는 많이 흥미롭지는 않았어요. 장애인을 뭔가 서사 이야기를 할 때 뭔가 특별한 어떤 재능,
있어야만 하나?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았던 것 같고, 근데 또 2018년에 나온 또 책이라는 거를 또 감안하면 그 사이에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말이 생겨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는, 정상, 비정상, 일반인, 장애인, 이렇게 구분하는 건 촌스러운 거야. 그건 차별적인 거야.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점들을 생각해보면 또, 그 맥락 속에서 읽어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이 만화를 보면서는, 이제 그런 어떤 차별적인 학교에 이제 30개월이 됐을 때 이제 이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러저런 이제 가족들이 정말, 엄마는 이제 맨날 어제 보낼 때마다 막 초등학교를 보내면, 학교에서 막 안 받아주려고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학교 친구들은 막 애를 막 이렇게 폭행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어떤 세상에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늘 시종일관 이렇게 옆에 따라 붙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참 꼭 이래야만 하나. 근데 그 현실을 아주 막 이렇게 극화시키거나 드라마틱하거나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묘사하지는 않고 그냥 슬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이게 찐이겠구나. 이게 핵심일 수도 있겠다. 이제 음악을 되게 잘하는 일반인 비장애인도 사실 음악 잘하고 판소리와 또 피아노를 이렇게 연결해서 뭔가를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요즘에 뭐죠? 범이 온다? 범이 내려온다? 그런 어떤 판소리와 힙합을 약간 접목시킨 그런 다양한 그런 장르의 시도들, 이런 것들 쉽지 않아서 사실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뭔가 높이 평가할 수 있고 이렇겠지만, 이 책에서 그것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음악을 되게 잘하는 발달장애인,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런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20대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지 가족의 힘겨움, 사회적 냉대, 차별, 시선, 이런 것들, 그리고 여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이 이제 늘 이제 그 장애인 오빠가 있으니까 엄마와 아빠는 늘 이제 어떻게 하면 얘를 이제 안절부절 못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덜 상처받고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늘 이제 후순위로 밀려났을 거잖아요. 그 친구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이제 들리면서도 왜 나한테는 왜 이런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 왜 나는 오빠한테는 다 이렇게 저렇게 해주면서 왜 나만 자꾸 심부름 시켜? 왜 나만 자꾸 그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목소리들이 참, 잘 들렸다고 해야 되나요? 그 목소리의 존재들. 그리고, 꼭 이렇게, 한 가족의 경제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어떻게든 이 사회에서 이렇게 뭔가 자기가 배우고 싶거나 자기한테 적합한 재능이 뭔지 발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너무 좀 슬프다.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장애인 아이들은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도 또 읽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진짜 명장면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괴물처럼 무서웠다. 어떤 사람들은 저런 애들이 밖에 나돌아다녀? 이렇게 띠껍게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닐 때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이제 좀 다른, 특별해 보이는 친구가 딱 있으면 이렇게 눈이 돌아가잖아요. 아마 그런 어떤 의도되지 않은 시선이었지 않았을까 싶긴 하지만, 그러한 시선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겹고 폭력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장면 하나로 끝내주는 그런 표현이어서, 이 책 너무 이 장면은 너무 훅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떤 무언가를 특별히 잘해서 그래야 이야기가 되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뭐랄까 특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제 마저 읽었던 휠체어탄 손을 낸 동화는 없다. 그래서 너무 장애인을 영웅화시키거나 뭔가를 극복해낸 존재, 막 이런 서사들도 사실은 너무 근대적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 좀 다르면 안 돼? 나 좀 이렇지만 난 이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사회가 날 좀 지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시각들을 막 강하게 얻고 나서 읽어서인지 오히려 이제 이 준이 오빠가 성장할 때 가족들이 겪었던 힘듦, 그리고 이제 뭐 영화 마라톤이나 이런 데서도 나오잖아요. 소원이 부모나 이제 뭐 가족들의 소원이 딱 쟤보다 하루만 더 사는 거. 그래서 잘 마무리해주고 내가 없는, 보살펴줄 수 없는, 돌봐줄 수 없는 존재가 없는 상태에서의 이 아이가, 자식이, 뭐 가족이 놓여 있을 걸 생각하면 너무 이제 아찔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만큼 그게 이제 현 주소겠죠.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 지금 이제 가족들이 이런 소망은 적어도 없이 살면 어떨까? 내가 없더라도 누군가가 내 아이를 잘 살펴줄 거야 라는 믿음이 싹 트는 그런 세상이 되려면 주변에 정말 눈에 잘 안 띄지만 나오는 그런 장애인이라는 존재, 장애인의 가족들에 대한 어떤 시선이 폭력이 아니라 차가운 냉대가 아니라 좀 따뜻한 시선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물음표가 땡땡땡땡 쳐지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해준 책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